이 깨달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Yo, what's up? 안녕하세요, 회색소입니다. 여러분들 SNS 많이들 하시죠? 저도 하긴 하는데 주로 올리는 것보다는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분들은 보면 챌린지라든지 뭐 유행 같은 게 있으면 꼭 올려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세상 참 좁다 막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세상 참 넓고 다양한 사람 정말 많다. 아니면 와, 이 좁은 땅덩어리에 능력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널리고 널렸지 싶어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SNS라든지 유튜브 속의 인플루언서들을 보고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또는 내가 도달하기 힘든 어떤 것을 해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니까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지인들의 소식을 통해서 근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사실 SNS가 세상에 나온 게 아마도 그런 의도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순기능보다 다른 영향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다 였죠. 뭐 이전부터 봐왔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게 작용하는 거지? 사람의 순수성의 문제인가? 내가 좀 너무 순수하지 않나?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들이랑 함께 마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마시는 술이랑 정말 힘들어서 괴로움에 지쳤을 때 마시는 술이랑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술을 가져다 줘도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술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SNS도 그런 면에서 닮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소식을 접해도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순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지금의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꼭 뭐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또 의지 같은 게 있을 때는 저 사람 멋지게 산다, 좋네 정도로 끝나던 것들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좀 힘든 상황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SNS에서는 다들 승승장구 잘 살아가는 모습들만 보이니까 당연히 패배감이라든지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내맘 빼고 잘 사네?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 사회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였네. 다 잘 사는데 나만 문제네.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에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은 보면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그래, 이제 변화해야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한번 꺾여진 자존감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사는 사례만 보지 말고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례들을 보면서 거봐, 너 아직 잘 살고 있는 거잖아. 이 세상이 아직 더 힘들고 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것과 비교하면 아주 축복받은 거야. 감사하면서 살아. 그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지겹게 경험한 접근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다지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은 아니니까 감사하라고, 견딜만한 시련이니까 참으라고. 저는 최근에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찍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도 옮기고 여기 저 탈모 두피 타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처음 가진 의지처럼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죠. 세상 일이 그리 쉬운가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 다 잡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시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전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신감이 그전보다 더 크게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정말 큰 좌절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SNS에서는 하필 다들 이전보다 점점 더 멋지게 성장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 당시 제가 취한 방법은 알고리즘을 다르게 맞출 수 있도록 바꿔보자, 반려동물들 콘텐츠 위주로 팔로우도 하고 공감을 막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정으로 실제로 SNS를 보고 있으면요, 대부분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엉뚱한 모습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적극적으로 공감 눌러가면서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그쪽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있더라고요. 온통 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닮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참 닮아있구나 라고 느꼈던 그들 또한 SNS에서는 제가 앞서 부러움을 느꼈던 그 대상이 되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들도 저의 계정을 보면서 와, 쟤는 되게 잘 살고 있네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나도 그 사람들도 모두 상대방의 잘 편집되어진 부분들만 봐왔던 것이죠. SNS가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 무편집본인 자신의 현재와 비교를 하면은 편집본에 비해서 너무 처참한 겁니다. 저도 이걸 깨달았던 게 정문정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본이다.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되고 통쾌한 비유 아닌가요? 읽어보면 볼수록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이 깨달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불필요한 좌절감에 더 깊이 빠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어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죽기 전에 알았잖아요. 그 외에 영상 속에서 보여진 그 레시피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따라해보면 잘 안됩니다. 잘 아시죠? 분명 레시피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 손 엄청 가는 작업들이 많죠. 그만큼 원본과 편집본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박수 쳐줄 만한 게시물엔 박수 쳐주고 공감해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편집되어질지 혹은 이대로 어떻게 쭉 이어나갈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잘 살아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멋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편집본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광고나 협찬이 들어올 만한 채널은 아니지만, 협찬이나 광고 아니고요, 한 번쯤 시간 되실 때 정문정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베스트셀러거든요. 읽어보다 보면 이미 알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중에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